안녕하십니까. 자, 2차 공개 설명회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예,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작년에는 149명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초유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올해도 좀 그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칼같이 90명으로 잘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90명 합격자가 나왔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마이크 나오나요? 현재 합격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설문지를 다 배포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기록 같은 거 받아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틀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게 다 취합은 안 됐어요, 아직은. 그래서 취합된 것만 가지고 일단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 이제 바쁘신 와중이지만 합격하신 분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고, 그 중에 한 분은 최연소 합격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최연소 합격자는 참고로 98년생이래요. 98년생. 왜 동갑이에요? 아, 정말? 내년에 붙으면 되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뭐 여기 뭐 연구원 소개 같은 경우는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올해 38회 2차 시험 합격자들이 지금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합격자들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진 소개와 맵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맵이 시작이 되니까 과목별로 맵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수험 준비와 관련된 뭐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기 바쁠 테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원 소개는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합격자 배출 뭐 추세고요. 약간 딜레이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38회 관세사 이제 시험 합격자가 총 90명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 6명은 집계를 못했고요. 그래서 90명 중에 84명이 저희 이제 FTA 관세무역 연구원 수업을 들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고, 저 6명은 혹시 설명의 영상을 보시질 않겠죠? 학원으로 좀 학원에서 연락하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받으세요. 왜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시기 바라고. 자, 바로 이제 합격자 분석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 올해 시험인데, 올해 1차는 여러분들 다 시험 보셨죠? 그래서 2,593명이 응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접수를 했고, 응시는 2,000명 정도가 했고요. 그래서 합격자가 이제 55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559명이 나왔다라는 거는 내년에 이제 2차의 어떤 경쟁률이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보면 한 3년 전에는 1차 합격자가 1,300명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559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2차 경쟁률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채점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뭐겠어요? 무슨 과목일까요? 1차 회계학이겠죠.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 지금 뭐 1,900명 이제 응시를 했는데 1교시보다 한 17명은 이제 줄었고 17명 1교시 끝나고 가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900명 중에 이제 1,000명이 거의 반 40%에 해당하는 분이 이제 회계학 꽈락이 됐고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합격자 연령별 보면은 1차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50대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별로 보면은 거의 5대5로 51대 49%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전반적인 응시 인원하고 보시면 제일 밑에요. 그래서 38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대상자는 2,593명이었고, 그래서 1차 합격자가 559명, 그래서 1차 합격률이 27%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대상을 보시면은 2차 시험은 926명이 시험 대상이었는데 실제 시험장에 온 분들은 769명. 그러니까 1차를 갓 붙은 분들 중에는 이제 2차를 경험 삼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결실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일단은 올해 1차 합격자가 559명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559명에다가
내년에 이제 동차로 합격하실 분들, 그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될 텐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749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작년 아시다시피 149명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2차 경쟁률이 5대 1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1차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조금 늘긴 했는데, 그래서 8.5대 1, 예, 90명으로 이제 조금 숫자를 줄이니까 8.5대 1 정도로 다시 올라갔고, 내년에는 뭐 비슷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시험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시험의 구조가 1차가 합격률이 너무 높고 거의 30% 육박을 하고요. 2차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이제 장수생을 많이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험 구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올해 합격자들 지금까지 집계된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집계를 했는데, 자, 말씀을 드리면 합격자들 평균 나이가 만 나이 기준이에요. 만 나이 기준으로 28세가 나왔고,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여성 비율이 남성이 56%, 여성이 44%, 거의 뭐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별 비율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149명 뽑을 때는 60대까지 있었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숫자를 좀 줄이다 보니까 20대, 30대에서 이제 주로 거의 다 배출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예 동차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합격자를 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동차 비율이 조금은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유예 합격자가 66%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유예가 유리하겠죠.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동차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후에 내년에 대부분 다 유예를 보시는 분들이신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무조건 내년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동차 뭐 시험 보시는 분들도 뭐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아직 다 집계가 안 됐는데 90명 중에 지금 62명만 응답을 해가지고요. 28명한테는 아직 설문지가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62명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평균 수험 기간은 36개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변태 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 공부 수험 기간이 10개월 공부하고 붙으신 분이 계세요. 사실 확인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뻥이면 한 대 때릴게요. 근데 최대는 96개월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거의 8년을 공부하셨는데, 뭐 전업수험생으로서 8년의 기간을 쭉 보낸 건 아니겠죠. 예,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좀 아마 사연이 좀 있으셨을 것 같고, 자, 그래서 24개월 미만 공부하신 분들이 17명, 그 다음 36개월 미만이 15명, 48개월 미만이 13명, 48개월 이상이 이제 17명, 저 28명이 이제 나중에 답변이 오면은 이제 다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모의고사 설명회 정도에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차생은 18명인데,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요 3, 4년 차 분들이 골고루 6명씩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수험 기간은 유예생이 14개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개월은 놀랍게도 동차로 합격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합격자들에 대한 이제 과목별 점수인데요. 관세법이 65점, 그 다음에 HS가 65점,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관세 평가가 55점, 그 다음에 무역 실무가 75점. 그래서 전체 평균은 65.54. 근데 90명을 뽑다 보니까 보통 90명을 맞춰서 뽑는다라는 거는 평균 60을 넘은 사람이 90명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좀 짜게 주고 위에서부터 90명을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여기 보시면 커트라인이 50점대예요. 54점이 커트라인이었고, 이제 전체 평균이 60점이란 얘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뽑았을 경우에는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149명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올해는 이제 점수를 좀 짜게 채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60이 넘는 사람만으로 90명이 안 나오니까 54.5점까지 내려갔고, 올해 같은 경우 무역 실무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문제가 좀 어렵다 했는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죠. 문제의 난이도하고 점수랑은 사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죠? 예, 점수는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무역 실무가 거의 76점 정도가 나왔고, 네. 혹시 올해 2차 다 한 번씩 보신 분들 유예 중에 봤어요? 봤어요? 관세법 써서 좀 냈어요? 몇 점 나왔어요? 70? 근데 왜 여기 있어요?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차 공부만 하고 바로 본 건데 붙은 거예요?
붙은 거래. 7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무역 실무도 썼어요? 무역 실무 몇 점 나왔어요? 10점? 그 근데 되게 대단하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처음 보러 갈 때는 경험 삼아 이제 간 건데, 이제 믿는 구석은 1차 때 공부했던 1교시의 관세법, 4교시 무역 실무, 얼마나 내가 좀 이렇게 끄적거려 볼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갖고 이제 간 건데, 사실 그 중간에 HS하고 관평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대단한 의지시네. 근데 1차 되게 높게 나왔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점수는 매년 그 점수는 채점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너무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2차는 이제 다시, 사실 우리가 좀 기대를 했잖아요. 이제 합격자가 100명 이상 좀 나올래나? 라고 기대했는데, 다시 이제 90명으로 딱 잘라버린 걸 보니, 이제 2차는 확실히 이제 무슨 평가다? 예, 절대평가라기보다 이제 상대평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합격자 현황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100% 집계가 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집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계된 것 중에는 인하대하고 외대, 한국외대가 5명씩 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 뭐 전통적으로 뭐 강한 학교들이죠. 관세사 쪽에 4명씩 나왔고, 그 다음에 건대, 고려대, 숭실대가 3명씩, 가천대, 강원대, 대진대, 연세대, 전남대에서 2명씩, 그 나머지는 이제 한 분씩 나온 대학은 쭉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때부턴가, 해부턴가 이게 관세사가 뭔가 좀 글로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출신 학교 보면 난징대도 있고, 그 다음에 세네카 컬리지, 요코하마 국립대, 그 다음에 조지 브라운 컬리지. 이름 멋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분들이 이제 유리한 게 그런 쪽인 것 같아요. 합격을 하면 혹시 뭐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이제 프리토킹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은 관세사 쪽에서 큰 법인에서 좀 수요가 좀 있거든요. 외국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약간 이제 영어로 뭔가 PT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배워서 하는 분들하고 현지에서 그냥 살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좀 다르니까 약간 좀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예. 자, 이 정도로 나온 것 같고, 자, 이제 합격자와의 만남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모실 분은 석보경 관세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윤소 합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학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보경 관세사 둘 다, 이정환 관세사 밑에 있는 분하고 둘 다 유예지만, 석보경 관세사는 이제 2년차 유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정환 관세사 같은 경우는 4년차 유예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그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예로, 지금 이유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석보경 관세사한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그 이상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그죠? 이정환 선생님한테 어떤 길을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전만 해도 이분들은 여러분하고 똑같았잖아요, 입장이. 그죠? 3일 만에 지금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어떻겠어요? 되게 떨리겠죠. 예. 한번 떠들어 봐라, 막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떠니까, 덜덜 떠니까, 예,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석보경 관세사님 좀 들어오실래요?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38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석보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유회로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됐고, 솔직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는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얼떨떨하긴 한데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게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막 정말 공부만 하고 약간 그런 정석적인 타입은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과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나름 생각나는 거 간추려서 왔거든요. 그거랑 또 제가 또 수험생활 하면서 조금 반성했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저는 관세법이랑 HS는 일단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정말 약간 사진처럼 찍었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 페이지 전체를 사진처럼 그냥 아예 구조적으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약간 관세평가나 무역실무처럼 뭔가 약간 썰을 푸는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진 찍듯이 정말 페이지를 외워서
아, 이 문장은 그거 다음에 나왔었지. 아, 이거는 페이지 상단에 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아, 그거는 그 위치에 있었지. 그러고 그거는 아, 이 내용이었지라고 연상이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또 답안 쓸 때 되게 이게 필요한 부분을 뽑아 쓰기가 저는 편했어서 그냥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통째로 외우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차 노트 만들어야 돼요. 약간 이런 질문도 있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서술형 쓸 때 이제 막 목차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써야 되나? 이게 만들어야 되나? 약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약간 좀 홍보 같긴 한데 그 임예진 관세사님 강의를 이번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강의랑 강의 자료만 따라가도 목차가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그냥 그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자료만 내가 다 취해 가자라는 생각으로 그것만 위주로 공부를 해서 저는 목차 노트는 따로 보진 않았고 또 이번 시험에서 막 엄청나게 그게 합부를 갈랐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또 관세법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법조항을 무조건 중심적으로 제일 1순위로 암기를 하되 영이랑 규칙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다 가져가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다 가져가자 싶어가지고 그냥 뭐 보세면 보세, 통관이면 통관. 이렇게 저는 약간 마인드맵 그리면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통째로 파트별로 묶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실제로 그게 이번 1번 문제에서 쓰는데 막 쓰고 있는데 이게 연관이 돼서 막 생각이 착착착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세법은 그냥 통으로 관련 개념까지 싹 다 조항 다 외우시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HS 같은 경우에는 암기식을 만들어야 돼요.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안 외우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제 아시는 분이 아 그거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1월인가 2월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늦은 편이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되게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1, 2, 3월쯤에. 근데 약간 이거는 제 팁이긴 한데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 암기식이 정말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냥 앞 글자만 탁탁탁탁 따서 만든 거니까 딱 보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외워? 약간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길을 걸어 다니면서 배웠어요. 약간 길을 걸어 다니면서 외우면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아 어떤 아저씨가 무단횡단을 한다. 아 저 무단횡단 할 때 내가 이걸 배우고 막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도 고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 이거 내가 언제 외웠지? 아 옆집이 이사할 때 외웠지. 그때 외웠던 암기식이 뭐지? 하면은 이렇게 탁 생각이 나면서 그게 아무리 의미 없는 문장들도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방법을 되게 추천해 드리고 책상에서는 이제 부나 류의 주규정 위주로 외웠던 것 같아요. 또 덧붙여서 그 28류나 29류 뭐 비금속이나 뭐 기계류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암기가 곧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암기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아 내가 이제 관세사인데 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뭐 약간 원론적인 것까지 막 제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는 굉장히 시간 낭비였다. 그냥 요 파트는 암기가 곧 이해다 하고 그냥 공부하시면은 이제 조금 모의고사도 치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부나 류끼리 유기적으로 막 연결이 돼요. 확실히 진짜. 그러니까 그냥 암기부터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뭐 이해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제 사견이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관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에 사실 경영이 조금 많이 달라져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관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딱 시작할 때 했던 마인드가 내가 뭐 케이스가 정말 불규칙적인 게 나와서 내가 이걸 못 쓰더라도 나는 무조건 법 점수는 다 가지고 가자
싶은 마인드로 정말 한 토시 안 틀리고 외울 정도로 열심히 법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게 또 이번에 문제 유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잘 맞아 들어가서 점수가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앞으로도 이번 시험 같이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향을 기초로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은 저는 이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교재에도 나오고 협정에도 막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케이스를 계속 보다 보면은 약간 이 케이스에서 이 답을 원하는가 하는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불규칙적인 사례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편하고 최대한 케이스를 많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인풋 한 대로 아웃풋 이렇게 내면 끝이지만 그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연습한 만큼 나오느라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남들은 막 나 이거 판단 모르겠는데 이러는데 막 옆에서 연필 소리가 탁탁탁탁탁탁 들려요. 그러면 심장이 조급해지면서 판단을 모으고 그냥 법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른 건 안 돼도 관세평가만큼은 꼭 현장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평가는 모범 답안을 꼭 활용을 하셔서 못해도 다음 날까지는 내가 판단을 한 거가 맞았는지 그다음에 그 판단의 근거가 맞았는지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최건수 관세사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마인드맵으로 막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 관세사님께서 이제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랑 또 관련된 개념, 비교 개념 이런 것까지 말을 해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무역 실무가 정말 방대했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하는데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무역 실무가 양이 사실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다 챙겨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실전에서 뒤통수 제일 치기 쉬운 게 무역 실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3대 협약은 기본이고 이제 저는 처음에 기타 협약 같은 거 있잖아요. MIA나 그런 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는 안 했거든요. 그냥 나는 이론만 할래 하고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채점하시는 분들은 원문 내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론이 결국에는 그 기타 그 MIA나 협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는 챙겨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필요한 부분이라도 꼭 발췌해서 웬만하면은 기타 협약까지 꼭 챙겨가시는 걸 네, 암기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 기본적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절대 편식하지 마세요. 편식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솔직히 막 수석도 아니라서 정석대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국 나왔으니까 뭐 올해는 안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과목 다른 부분처럼 엄청 꼼꼼하게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물론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 쓸 만큼은 준비를 했는데 근데 딱 올해 딱 무역 실무 1번 문제를 딱 바꾸어서 제가 딱 이랬거든요. 한 3분 정도는 펜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절대 편식하지 마시고 다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험을 딱 진입할 때 이제 들었던 마음가짐이 내가 뭐 시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시험 날 당일날 절대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자였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합격자 발표 날 전날까지 정말 후회를 했어요. 정말 뼈저렸고 다행히도 결과는 좋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시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다음으로는 기출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기출을 꼭 봐야 되나? 제가 좀 정석이 아니라서 저는 기출을 꼭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딱히 그 분석을 안 했어요. 기출 분석을.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그 원인이 뭘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이너한 부분을 보고 있었지? 약간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출 분석을 안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역실무가 아니라 관세사 2차 공부는 그 절대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대한 양 중에서도 분명히 강약 조절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험생이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나? 그건 없어요. 그걸 판단을 해주는 게 저는 약간 기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기출 분석을 하셔서 공부할 때도 강약 조절하시면서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 항상 부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셔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이 시험을 빨리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약간 이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왜?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왜냐면 진짜 저는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막 객관식, 주입식 공부에 길들여진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서술형에다가 막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또 그럼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이거 외운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외워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사님이나 교재나 이런 데 의구심이나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냥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암기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 어떤 약간 저는 일단 그 하루의 패턴이 아침에 그 대외한이나 환특으로 시작을 하고 뭐 그다음에 관세법, 그다음에 HS 뭐 이렇게 딱 그다음에 간평, 그다음에 무역실무 이거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저는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뭐 무한도전 보거나 막 이렇게 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계획이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쉬는 시간은 무조건 운동했어요. 운동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막 화난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뭐 저도 요가도 했었고 필라테스도 했었고 뭐 헬스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운동으로 푸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그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간세사님이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1년 38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이정화입니다. 이게 합격자 발표가 수요일 날 나고 오늘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수험 기간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리고 FTA 관세무역학원에서 기본, 심화, 맵, 모의고사 전부 현강으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 총 수험 기간은 3년 6개월이에요. 제가 2008년 1월에 1차 단기 합격반을 수강을 하고 그해 3개월에 1차에 붙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얼떨결에 2차를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경영학과에서 회계를 전공해서 관세사를 할지 세무사를 할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학원에 와서 얼떨결에 등록을 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라 1차를 합격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공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학원에서 하는 기본 심화 맵 과정만 현강으로 수강을 하고 따로 개인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모의고사는 1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시는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봤으니까
점수는 막 10점, 20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시는 했고 그해 시험 때 관세율표 36.5, 무역실무 39.5로 꽈락을 해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9월에 나고 이 공부를 할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을 들어서 10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빠르게 회독수를 늘리려고 그 패스트 포워드라고 한 20강 정도 되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로 한 달 동안 네 과목을 빠르게 회독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3동차 때 모의고사를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봤는데 총점 237.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작년에는 합격 발표가 12월에 났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1월까지는 그냥 쉬고 2월부터 모의고사부터 제대로 다시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해 2월부터 다시 모의고사를 응시해서 올해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공부를 쭉 한 건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 기간에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했고 그 중간중간에 학원 현강이나 인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간단한 공부법을 말씀드리면 관세법은 제가 2년차 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합격생들이 목차 노트를 만들고 목차를 정확히 암기해서 쓰는 게 고득점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 키워드를 주고 목차를 쭈루룩 쓰는 게 고득점이 아니라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게 고득점의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도 당연히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관세법 전반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물어보는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세법은 요즘에 지역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올해 대통령령에 있는 보세사 직무 쓰는 시험이 나왔었는데 이런 거를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보세사 직무를 반관, 계사, 견기 이런 식으로 앞자를 따서 금방 외워서 시험 때 그냥 대충 적었는데 아까 오면서 확인하니까 그게 9점 정도 배점이 됐더라고요. 지엽적이긴 하지만 외우기도 쉽고 배점 밟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꼭 챙겨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특법은 대부분 포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어렵잖아요. 실무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수험적으로는 양이 너무 적고 또 배점 받기가 쉬운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변달수 관세사님의 패스트포워드 요약집에 환특법이 한 10장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그것만 달달달 암기하고 따르게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율표는 대부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3년차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효율적으로 되고 또 외운 내용을 안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앞에서 외웠다고 해도 막판에 가면 까먹는 일이 꼭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암기 효율성도 높이고 또 암기한 걸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하고 또 타류와의 관계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시간에는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이런 이해는 기본이나 심화, 맵 과정에서 강사님이 하신 내용으로만 이해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앞자를 따서 외우세요. 제가 3년차 때는 좀 암기에 자신이 있어서 나는 앞자 안 따고 통으로 암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게 가서 막 떨리니까 꼭 한 단어씩 빼먹어요. 아니면은 속도가 안 나요. 빨리 써야 하는데 하나씩 막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율표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네 과목이 전부 다 암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암기의 정확도는 상대적이어서 저는 관세율표 암기할 때는 정확도를 90도에 맞추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전부 암기를 했지만 목표가 한 60% 이 정도였다면은 관세율표만큼은 90%의 정확도를 갖고 암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관세평가는 딱 두 가지 키워드, 예습이랑 모의고사 강평 활용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2년차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강의를 들으니까 그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자기가 집에서 혼자 이게 어떤 쟁점이 있고
이 쟁점을 어떻게 풀이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은 이 강사님이 딱 수업하시는 걸 들으면은 엄청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기간 때 따로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셔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예습을 하시고 모의고사를 진짜 잘 활용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진지하게 안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시간에 맞춰서 본문 파악하고 쟁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강의평가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틀렸는지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정말 별다른 큰 시간 투자 없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범위가 적잖아요. 법이랑 명이랑 규칙, 고시. 이거는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세평가만 유일하게 그 요약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타이핑으로 관세법 쓰고 30조 1항 썼으면 그 아래 관련된 대통령령, 규칙, 고시 이렇게 순서대로 묻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우리나라 법령이랑 협약이랑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들으시면 마스터 자료를 받으실 거예요. 거기 핵심 키워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키워드 보충 이렇게 하면은 한 A4 용지 25장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를 8분의 1 범위 때 만들고 5, 6월 달에는 그것만 다회독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무역 실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협약을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막 요약집으로 할까 아니면 원문 암기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협약은 암기하는 게 맞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UCP 600이나 CISG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 범위 때 조금 고생하시면은 금방 외울 수 있고 인코텀즈가 외우기 약간 까다로운 편인데 저는 올해 50점을 인코텀즈로 예상을 해서 소개문 1항부터 77항, A1, B1부터 A10, B10까지 그냥 전부 암기를 했어요. 근데 뭐 50점짜리로 안 나온 거 다들 아시죠? 근데 10점짜리로 나왔는데 이거 배점 10점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그냥 가서 소설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가서 소설을 쓰시면 배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암기를 100% 하고 간다 해서 소설을 쓰시면 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암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막 자료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뭐 범위를 넓히진 않았고 학원에서 주는 심화 뭐 기본 맵 과정에서 주는 자료만 그 요약 노트에 이렇게 단권화를 해서 그 부분만 반복해서 받고 뭐 범위를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찾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항 거래법을 꼭 하셔야 해요. 꼭. 이게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좁고 내용이 굉장히 명료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허가를 받는다. 누구한테 신고한다. 내용이 엄청 명료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할 땐 이게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30분씩 매일매일 법 보고 대통령령 보고 이 정도 커버가 되면은 그 이후에 좀 더 포괄적으로 암기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6월달 정도에는 점수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거 2개 하면은 꽈락은 제가 봤을 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공부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저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저녁 식사 시간에 1시간 쉬고 1시간은 운동하고 씻고 그 다음에 1시간은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4시간 쉬고 딱 11시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환특법,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 각 30분씩 그 다음에 관세법이랑 무역실무 관세율표는 2시간 반,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2시간을 공부했고요. 만약에 공부하다가 관세평가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그날 분량을 못 끝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관세평가에 있는 2시간 중에 1시간을 꺼내와서 그 시간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관세사를 반드시 하겠다, 막 2년 만에 끝내겠다 이런 목표로 오신 분들도 분명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전자만 붙는 건 아니에요. 전자가 빨리 붙겠죠. 근데 후자도 붙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춰서 끝까지 꼭 완주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정리가 덜 됐거나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게 지금 하신 공부가 언젠가 합격할 땐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차 때 2년차 때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자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4년차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건데 2년차 때 그렇게라도 공부한 덕분에 붙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 순간 최선하시면 꼭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네, 해주실래요? 네. 그거는 그 모의고사 아시다시피 1, 2월 달에는 8분의 1범이 나가고 다음 달에 4분의 1범이 나가고 2분의 1범이 나가고 전범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 8분의 1 범위 할 때는 그 관세법 2시간 반 정했으면 2시간 반 내 무조건 8분의 1 끝낸다. 이렇게 누적하시면 안 돼요. 안 보는 거를. 그냥 무조건 끝낸다. 이 마인드로 하시고 또 4분의 1 범위 때는 하루에 2시간 반으로 4분의 1 다 보고 이런 식으로. 그 한 주 스케줄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스케줄을 정확하게 따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중간에 처지시면 안 되고 그냥 만약에 다 못 끝내도 그냥 버리고 계속 그 시간에 맞춰서 분량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모의고사 그 분량대로. 다른 질문 없나요? 네, 해도.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으면 진짜 8분의 1 때는 범위가 좀 좁잖아요. 진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도 있고 더 확실하게 암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시면 정말 베스트인데 저는 모의고사 때부터 진지하게 공부를 해서 거의 암기가 안 된 상태여서 막 8분의 1도 막 좀 버겁긴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11월부터 완벽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또 질문 없나요? 제가 설명회 4번 참석했거든요. 대부분 질문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합격한 분들은 이유가 있네요. 그죠? 말도 되게 잘한다. 자, 여러분 좀 어떻게 기운을 좀 얻으셨어요? 좌절만 했어요? 표정이 조금 점점보다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공부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합격을 할지 어떻게 될지 되게 암울하고 좀 그렇잖아요. 두렵고.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잘 참아내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성과가 나오는 건데, 고시 공부는 진짜 그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존버 싸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좀 버티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많아요. 그런 시간만 없애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험생이 많이 하는 걱정은 뭐죠? 쓸데없는 걱정?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걱정하면 해결돼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 왔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고 생각을 좀 단순하고 일상도 좀 단순하게 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나고 나서 저 개별적으로 여기 있는 관사분들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면 요 앞에 2강의실, 3강의실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가서 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뭐 강사님들 소개야 뭐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2차 강사님들은 2팀이 계시죠. 원래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F1 팀, 그래서 임혜진 관세사, 조천희 관세사, 그 다음에 김병수 관세사님, 그리고 HS의 최건수, 최지순 관세사 2분이 이제 계시고, 그리고 이제 F2 교수님들 판창원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오수교 교수님, 그리고 김태주, 김영순 교수님, 이렇게 이제 4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수업을 교차로 듣는 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뭐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서로 이제 다양한 걸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관세 평가는 약간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교차로 듣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고, 자,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처음 2차 공부 시작하실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건데 전반적인 1년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좀 짜 놓으시고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이제 기본 이론 심화 끝났고 벌써 여러분 이제 겨울이에요. 좀 있으면.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좀 있으면 이제 봄이고 계절 2번만 바뀌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긴 1년짜리 기간의 어떤 그 목표도 중요하지만 2달별로 또는 1달별로 주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이 좀 스스로 좀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움직이고 성취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를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좀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루 뭐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맵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학원은 지금 이제 11월, 12월 달에 마스터 과정이라는 게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이게 따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시험이 보통 어떻게 보면 좀 긴 호흡의 어떤 답을 요구하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뭐뭐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논제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차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식의 이제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마스터 과정이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걸 이제 합쳤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 해서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요즘에는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맵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한번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예비 테스트하는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뭐 전체적인 걸 다 쓰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시는데 수업 시간마다 이제 맵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강사님들이 쪽지 시험 같은 거 볼 거예요. 볼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피드백을 해주시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맵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관세법부터 이제 과목별로 이제 맵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강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일단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최근 출제 경향은 이제 서술형 문제보다는 이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는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지엽적인 데서 많이 나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맵 과정은 여기 나와 있지만 기본 심화 이론을 통합하는 마스터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훑어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 주고 문제를 풀어봐라가 아니라 문제를 써보기 전에 앞서서 단원별로 나가니까 그 단원에 대한 어떤 요약 정리 같은 걸 한번 해주신다고 해요. 관세법은.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일단 문제를 바탕으로 모의고사 대비해서 써보는 연습. 예, 아마 50점짜리는 목차 정도 아니면 몇 개 이렇게 간단한 거 쓰는 거고 10점짜리 위주로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문제를 응용하는 변형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HS는 뭐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뭐 주규정이라든가 사단위 호의 용어를 위주로 이제 중심 출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법고시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같은 경우 시험 보러 갈 때 법정 갖고 들어가는 거 아세요? 법령을 누가 잘해오나의 시험이 아니라 어떤 사례를 주고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판단력을 키우는 시험이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것도 맞잖아요. HS도 어차피 관세사들 그거 다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그걸 왜 외워요? 어떤 품목이 있으면은 내가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답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품목별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8호4일의 호가 뭐니 뭐 이런 걸 이렇게 외우라고 나오는 문제가 조금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 관세사 쪽에서도 업계에서도 좀 말이 많아요. 문제가 좀 심하다고 이거는. 아무튼 현실은 현실이니까 뭐 어떻게 따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주 번호를 제시하며 관련 내용을 묻는 문제 출제. 그러니까 주의 내용이 뭐냐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주 몇 외워서 써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닥치고 외워야 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 등과 이제 부분 위주 학습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누리호 쏜 거 보셨어요? 이제 로켓 관련된 것도 나올라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HS 같은 경우는 뭐가 이슈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꼭 나왔거든요. 그 해 나오든 그 다음에 나오든 뭐가 하나 꼭 나와요. 비슷한 게. 그래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거 요즘 이슈가 이제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관세율표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습득을 하고 실전 연습 문제 같은 거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관세평가 같은 경우 뭐 그나마 관세평가는 그나마 기존하고 그래도 차이가 그나마 조금밖에 안 나는 과목이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 심화 과정 중에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일단 요약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별 핵심 답안, 그다음에 실전 문제,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 다 연습을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맵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의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전에도 이정호 간사가 얘기했나? 무역 실무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강사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분이 좀 끌어가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건 벌리게 내면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게 무역 실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요즘에 국제규범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 무역실문 같은 경우 막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그죠? 새로운 학설 같은 거, 이론 같은 거 찾아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것 같긴 해요. 범위가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실무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 항공운송 등, 그래서 이런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쪽은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무역학과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없어진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교들 보면 대부분 또 물류 쪽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무역학과가 없어지고 물류학과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국제무역학과나 통상학과가 있는데 새로 오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물류 전공한 교수님들, 그러니까 물류 전공한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운송 쪽 관련 문제도 많이 나와요. 무역 영어도 사실 그래서 운송 쪽 파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역 실무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수업 시작 전에 60분 정도를 답안 작성하는 거를 미리 실습을 먼저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첨삭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최건수 관세사였나 최건수 관세사였나 그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거기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첨삭받고 하려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1개념 기출문제 풀이도 다 해주시고, 유사문제, 예상문제 풀이, 그다음에 목차 정리, 목차집 활용해서 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 혹시 들어요? 아, 나 기본 심화도 다 못 끝냈는데 점점점, 그런 사람 혹시 있나? 그러면 이거를 계속 미루고 그걸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어떤 아까 주기별 목표가 있었는데,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대로 한다면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되는, 맵 과정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내가 다 못 끝낼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쭉 연장해서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끊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하던 데서 스탑을 시키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끝을 내야 돼요. 지금 같은 페이스보다 약간 좀 빠르게, 아니면 약간 좀 뎁스를 얕게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끝까지 다 끝내고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게 좋지, 중간에 끊어버리고 손을 놓고 드랍을 해버리면 되게 안 좋고, 미뤄지게 되면 그것도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차피 몇 과정도 진도별로 다시 단원별로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내가 부족한 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10월까지는 다 끝내놓으시고, 하던 걸 빨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용하면서 실전 뭐 연습 좀 써보면서 키워드 같은 걸 다시 외워가면서 앞부분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 12월까지는 여러분들 뭐 될지는 모르겠으나,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이론을 완성을 해 놔야 됩니다. 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거의 기본서는 다 습득을 다 한 상태고, 뭐 암기까지는 다 안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서술 연습을 슬슬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서브노트, 목차노트, 기본책의 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과목별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좀 정리를 필요한 것 같다, 잘 써지지가 않다 생각하면 어떤 특정 과목만이라도 좀 요약 정리를 해서 내가 암기할 때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언제 써먹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5월, 6월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때 두꺼운 수험서를, 기본서를 계속 돌려보는 건 부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빨리 돌려볼 용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부터 슬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11월부터요. 그리고 이제 1월, 3월에는 이제 단원별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학원 진도에 따라서 뭔가 내가 회독을 늘려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아니죠. 전범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제 암기하고 회독하고 뭐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내년 시험까지 이제 한 8개월 남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8개월 동안 여러분들 한번 불살라 봐야죠.
후회하지 말고. 표정이 다 왜 이래? 한번 해야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약간 좀 열심히 안 했다는 자책이 들더라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아까도 뭐 11시간 공부했다고 했는데 나는 뭐 지금까지 놀았다. 그럼 앞으로 13시간, 14시간, 8달 동안 해보면 돼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뭐 과로사로 죽었다는 뉴스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봤어요? 예, 공부하다가 과로사로 죽었다는 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말고 일단 죽어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그 뭐 인간과 뭐 실강의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예, 물론 이건 작년 기준인데 그 작년 합격자를 이제 해보니까 재작년이구나 2019년도 온라인 수업만 들은 친구들이 60명이고 90명 중에 오프라인을 병행한 분들이 35명. 그래서 얼핏 보면은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합격자를 배출 많이 한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분모가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수가 좀 적겠죠. 분모가 좀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모 분자 관계로 따져보면은 온라인 수업을 들은 친구들 중에 합격할 확률은, 비율은 1.5%밖에 안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 547명인데 합격자가 35명이 나왔다. 근데 이 중에서의 합격률은 그래서 6.4%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왔다 갔다 시간은 좀 벌을 수 있어도 중요한 건 그 수업 시간 3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공부가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고민을 좀 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프라인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좀 권장을 합니다. 그럼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팁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합격자 중에 커리큘럼, 이제 수강하는 커리큘럼, 모의고사는 뭐 거의 다 듣는다고 봐야 됐고, 기본 이론도 80%. 근데 심화 이론보다도 몇 과정이, 더 수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가 화면은 큰데 좀 반응이 느려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커리큘럼은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맵,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월 달에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12월 달에 이제 설명회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심화라든가 뭐 기본반이라든가 기본반 4월 달은 좀 경쟁률이 있긴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토요일이죠. 그럼 당연히 모의고사를 수강할 때 어떤 요일에 많이 몰리겠어요? 토요일 날 다 수강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책상을 다 앉힐 수가 없고 거리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토요일 날 무조건 모의고사를 수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2월 달 설명회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그날 다 마감이 되니까. 그건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달 단위로 결제가 되고요. 나중에 뭐 하겠지만 6개월 단위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혹시 동차 준비하시는 분? 동차가 좀 있네요. 네. 한 5, 6분 정도 있네요. 근데 동차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생동차 들어볼래? 생동차? 내년이 처음이다. 1차, 2차 다 처음이다. 그렇군요. 지금 1차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했어요? 자신있게 끄떡끄떡 하는데 볼 거예요, 1차 때. 자, 일단은 동차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1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돼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1차가 안정돼 있어야 여기서처럼 유예생하고 크게 차이가 없게끔 2차를 쭉 끌고 가고, 뭐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가? 죄송해요.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을 잘 아직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맵까지 다 가고 1월 달에 나는 어느 정도 회계학은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1월부터 뭐 회계하고 내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무역 영어는 이제 영문만 좀 보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1차를 충분히 붙을 수가 있는데, 1차가 조금 나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밑에 과정으로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2월, 1월, 11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부터 회계학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동차 준비생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 망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죠?
1차부터 떨어지면 그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지금 동차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 1차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고 한다면 위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1차가 약간 좀 불안하다. 그래도 1차는 합격해야 엄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지 않아요? 그거 봐, 이거, 너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공부하는 거 맨날 그러죠. 그 소리 계속 들을 거야. 뭔가 1차를 붙어놔야 뭐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쯤에 여러분들이 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12월, 1월 달에 1차도 모의고사 한두 번씩은 좀 보세요. 감은 익혀야 되고 내 위치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2차를 조금 더 끌고 갈지 아니면 1차로 좀 전환을 빨리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되게 이제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올 거예요. 12월쯤 되면. 그래서 1차부터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니까 좀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렇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1차 위주로 하는 건데 중간에 2차를 좀 듣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자, 뭐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다들 다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실 텐데 일단 공부의 순서를 좀 지킬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잡고 점점 이제 세부적인 걸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고 1차 객관식처럼 세부적인 것만 이렇게 찍어서 외우면 이게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은 목차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글을 쓸 때 순서가 좀 어느 정도 잡혀요. 그걸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2차는 몇 회독 정도 하셨나요? 2회독? 3회독? 3회독 했다. 3회독. 2회독 했다. 손 든 거야? 괜찮아. 자랑해도 돼요.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꺼운 책을 요리를 할 때 수험서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보면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진짜 천재가 아니라면. 그래서 회독을 할 때마다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번 회독 때는 뭐 할 걸 정해서 그렇게 목표가 있어야 이게 늘어지지도 않고 빨리빨리 끝내고 여러 번 돌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돌려보는 게 굉장히 어렵지 한 번만 딱 그걸 해보면 책을 여러 번 회독하는 건 금방금방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꼭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버려야 돼.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욕심 좀 버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오래 가요. 시간을 들여서 한꺼번에 왕창 외우고, 한 달 안 보고 이게 아니라 자주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게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또 그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학습 상담이라든가 고민 상담이 오는데 암기가 너무 안 돼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그럼 몇 번 정도 봤어요? 이제 2번 봤대요. 여러분 말이 돼? 2번 봤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한 10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2번밖에 안 보고 기억이 안 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10번, 20번 어떻게든 시간 내서 볼 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암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계속 그냥 보면 어느 순간은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자, 뭐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합격자들도 평균 점수 아까 60점 정도였고 64점이었고 커트라인이 54점. 그럼 학교에서 보면 F 내지는 가거든요. 그 정도 점수가 나와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100점, 90점 맞는 그런 공부만 해오다가 이런 점수를 받는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버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 순간순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지? 10분만 더 잘까 하고 눈을 감아요. 근데 그 10분만 자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나도 알잖아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10분만 더 잘까 이거와 그냥 이 한번 악물고 으이씨 하고 한번 벌떡 일어나면 순간 찰나의 차이지만 어떻게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매번의 싸움에서 이제 계속 지고 있는 거죠. 그 시기에 되게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 항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나를 보며 내 자신은 강하다는 걸 느꼈다. 되게 멋있는 말 아니야? 항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내 자신이 강한 거래. 아무튼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런 내 자신에 이제 지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이제 움직여야 돼. 자,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실강 얘기는 했고 스터디는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뭐 거의 힘들고
뭐 스터디의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모든 걸 다 몰입해가지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는 스터디부터 해서 기상 체크나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하는 뭐 그런 스터디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설문지를 돌린 거에 스터디를 했으면 어느 방식으로 했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스터디 안 하고 붙는 경우가 이제는 더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아직 뭐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동차와 관련된 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암기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암기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자, 됐고